자, 오늘은 미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떠들썩했던 사건 중 하나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린드버그 아기 유괴 사건인데요. 그리고 이 세기의 범죄로 지목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단 한 사람, 브루노 리처드 하우프트만. 그의 재판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브루노 리처드 하우프트만. 당시 언론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나이. 정말 온 대중이 그에게 분노를 쏟아냈죠. 그런데 90년이 거의 다 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가 정말 유죄였을까? 오늘 저희와 함께 그를 둘러싼 증거들, 그리고 그 재판 과정이 어땠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모든 이야기는요, 한 국가적인 영웅의 집에 닥친 끔찍한 비극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찰스 린드버그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대서양을 최초로 혼자서 건넌 말 그대로 국민 영웅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린드버그의 아들, 애칭이 작은 복술이었던 20개월 아기가 자기 방에서 정말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었어요. 미국 전체가 받은 상처였죠. 문제는 범인이 거의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 전역이 정말 숨을 죽였고요. 이때부터 2년이 넘는 아주 길고 긴 수사가 시작됩니다. 범인이 남긴 단서가 거의 없긴 했는데 남아있는 것들이 아주 독특했어요. 먼저 무려 14통이나 되는 몸감 요구 편지. 근데 이게 아주 이상한 철자법에다가 독일식 문법으로 막 뒤죽박죽 쓰여 있었죠. 그리고 현장에 버려진 허술해 보이는 나무 사다리. 지문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런데 바로 이 편지랑 사다리, 이 두 가지가 나중에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수사는 사실상 거의 멈춰 있었어요. 2년 넘게요. 그런데 진짜 어느 날 한 주유소 직원이 이상한 손님을 기억해낸 거예요. 몸값으로 쓰였던 그 지폐를 쓴 남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적어둔 거죠. 와, 여기서부터 모든 게 바뀝니다. 2년 넘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드디어 한 사람을 향해 딱 모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자, 이제 수사의 그물망이 단 한 사람, 바로 브루노 하우프트만에게로 좁혀집니다. 그럼 검찰은 도대체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그를 범인이라고 지목했을까요? 배심원들을 설득한 그 증거들 한번 보시죠. 하우프트만의 차고에서 넣은 돈이 무려 14,600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 노동자 평균 연봉의 10배가 넘는 돈이었어요. 와, 정말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거금이죠. 바로 이 돈다발이 하우프트만을 사건과 직접 연결하는 뭐랄까 가장 확실한 물증이었습니다. 물론 하우프트만은 할 말이 있었죠. 이거 내 돈 아니고 사업 파트너였던 피쉬가 독일에 가기 전에 잠깐 맡겨둔 거야 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피쉬라는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는 거죠. 근데 돈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수사관들이 그의 짐을 샅샅이 뒤지다가 벽장 문틀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게 뭐였냐면 몸값 협상의 핵심 중개인이었던 존 콘돈의 전화번호와 주소였어요. 이건 뭐 하우프트만이 사건의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었죠. 자, 다음은 필적 분석입니다.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검찰이 전문가를 8명이나 동원해서 몸값 편지랑 하우프트만의 글씨를 비교했거든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보세요. 보트를 보드라고 쓰는 특이한 오타, 독일어식 문장 구조, 심지어 알파벳 N을 거꾸로 쓰는 버릇까지? 와, 모든 게 똑같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과학수사 증거가 등장합니다. 목재 전문가 아서 켈러라는 사람이 현장에 있던 사다리의 나무 조각 하나, 레일 16이라고 불리던 조각을 분석했는데요. 글쎄, 이 나무 조각의 나뭇결이랑 못자국이 하우프트만 집 다락방에서 없어진 마루판이랑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이건 뭐 요즘으로 치면 거의 DNA 분석 수준으로 범죄 현장과 용의자의 집을 직접적으로 딱 연결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증거가 전부 하우프트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요, 그의 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숙한 법정 드라마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건 뭐 거의 거대한 미디어쇼였어요. 재판이 열렸던 작은 마을 플레밍턴은요, 전 세계에서 몰려든 기자랑 구경꾼들로 완전히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서커스였어요. 이런 광적인 분위기, 거의 대중적 히스테리 속에서 과연 공정한 재판이라는 게 가능했을까요?
배심원들이 느꼈을 압박감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였을 겁니다. 한쪽에서는 검찰이 하우프트만을 거의 악마로 만들었어요. 감정에 호소하면서 막 몰아붙였죠. 그런데 반대편은 어땠을까요? 신문사가 고용해준 그의 변호인 에드워드 레일리, 이 사람이 재판 준비를 너무 안 해온 거예요. 중요한 순간마다 검찰 주장에 제대로 된 반박 한 번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우프트만 본인이 재판 중에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내 변호사가 나를 죽이고 있다. 이 한마디에 그가 자기 변호팀에 대해 느꼈던 절망감이 다 담겨 있는 거죠. 법정에서 그는 정말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11시간 동안의 논의 끝에 평결을 내립니다. 하우프트만은 유죄, 1급 살인죄였습니다. 판사는 곧바로 사형을 선고했죠. 미국 전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우프트만은 결국 사형당했지만 그의 죽음이 사건의 모든 의문을 해결해 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고 나서는 모든 게 정말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하우프트만이 계속 항소를 했지만 다 기각됐고요. 결국 사형이 확정됐죠. 그리고 그는 전기의자에 앉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는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는 점, 심지어 유죄를 인정하면 사형은 면하게 해주겠다는 제안까지 거절했거든요. 또 경찰이 증거를 조작한 거 아니냐는 의심도 끊이지 않았고요. 최근에는 남겨진 증거물에서 DNA 검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보자는 움직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유산은 바로 이겁니다. 린드버그 법이라고 불리는 연방 유괴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이 끔찍한 비극 때문에 이제 유괴는 주 경계를 넘어서 연방 차원에서 수사할 수 있는 중범죄가 된 거죠. 이 법이 나중에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자, 산더미처럼 쌓인 정황 증거들은 분명히 하우프트만을 범인으로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광적인 언론과 분노한 대중,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이어진 그의 결백 주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세 개의 재판은 과연 정의를 실현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비극을 낳은 것뿐일까요? 그 답은 어쩌면 여전히 역사의 법정에 남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